먼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청와대 소식 들어보죠.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국정 공동 책임 주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나니까 오늘 예정된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이 메시지가 나왔다. 이거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네요.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오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가 있죠.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것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원론적인 말이다라 정도로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회 상황을 보면은 어제부터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의힘과 기억신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항들을 다 고려한 메시지 발화였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여야가 합의한 네. 항공철도 사고 조사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방지법, 민생법안 11건은 필부 없이 처리됐지만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했던 안건만 185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극한 갈등으로 가면 네. 사실 이제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사항들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 입장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가 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오늘 또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까지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한다. 대통령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지 않는다. 단식하고 있으니까 밥 먹는 자리에 당연히 안 갈 텐데 국민의힘은 1대1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도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점검해보면요.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는 네.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모두 초청해서 순방 성과 등을 설명하고 국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고요. 또 어느 정당이든 제1야당이 되면 항상 대통령과 이런 1대1 회담을 원해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청와대는 이미 국민의힘을 여러 번 배려해준 바가 있습니다. 취임 후에 작년 9월에 장동현 대표와 송은석 원내대표를 따로 초청해서 독대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 열렸던 신년 인사회 때에도 손을 내밀었는데 국민의힘만 불참했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의 연달은 협치 제안에 국민의힘이 걷어차고 있는 형국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단식 투쟁 등의 극한 사태를 만든 거는 네. 당장 당에 닥친 내후 외환을 대처하는데 좀 주력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제명 문제로 당내 갈등하고 파열음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외부의 적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좀 강조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방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득을 줄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요. 네. 이 야당의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말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모두가 국정 공동 책임 주체다. 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이 발언을 계속 곱씹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 이 발언에 모든 게 또 녹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거 좀 미루자 이걸 좀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본인이 국민께 소명할 공간 정도는 남겨놔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탄핵 반대 전력을 넘어서 탈법 분양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이 정도 상황이면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국민들의 평가를 지켜보겠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나 네. 현안 점검회의 때도 관련해 다루지는 않았다라고 하긴 했는데 오늘 하나 더 추가된 거는요. 김남준 대변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네.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다.
청와대도 엄중하게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입장이 크게 변한 상황은 아니다. 청문회까지는 간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제 6월 지방선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여러 이제 인사들 모습이 보이는데,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할 걸로 보이는 우상호 정보수석, 그다음에 성남시장 선거에 나갈 걸로 예상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 두 사람은 이제 청와대 떠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후임 인사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홍익표 전 의원과 고용진 전 의원이 후임 인사로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확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요. 검토 중이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음흠. 알아본 바로는 기존 정무라인이 사퇴하면 곧장 후임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상호 수석이나 김병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달 중 사직한다라고 하거든요.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름도 남지 않아서 그렇죠. 현재 거론된 인사들이 유력하긴 할 겁니다. 특히 고용진 전 의원은 복수 후보군 중 한 명이지만 홍익표 전 의원은 단수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팎 반응을 보면요, 네. 두 분 모두 이제 소위 찐명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주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 생각해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수석 역시 뭐 비이재명 인사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사람을 좀 넓게 쓴다, 그런 음. 인사 스타일을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인사들이 청와대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인사 개편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 사회적 갈등 해소가 주로 주제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수석실에서 관련해 준비했던 발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수석실에서 젠더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으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됐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서도 필요하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답니다. 네. 다만 구체적인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거론되지 않은 모양이고요. 세대 간 일자리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도 주문하셨는데, 네. 현재 2년 연속 비정규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점을 악용해서 2년 연속 계약이 안 되도록 이제 비정규직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점을 좀 보신 것 같아요. 해당 제도에 허점이 많으니 실태를 파악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도 저희가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 일정도 어제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생일상을 준비했다.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임태훈 셰프도 함께했던 행사였다.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제 퇴소해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을 자립준비 청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들 응원하고 격려하는 행사였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자립 후에 맞이하는 생일과 명절이 이들이 유독 외롭게 느낀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지어 먹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미역국과 잡채가 주 메뉴였고요. 김 여사가 요리 손질 등을 봐주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듣는 간담회 자리가 진행됐고요. 네. 김 여사는 자립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고립이 되지 않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김혜경 여사 뭐 책 제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밥을 지어요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서 함께 나누는 모습, 이것도 눈길을 끕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아까 앞서 언급해드린 여야 지도부 오찬 일정이 있고, 또 다른 일정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삼성 장군 진급 신고식이 있습니다. 네. 12상 기형 가담 혹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징계한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하는 삼정권 수치식이 있는 만큼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좀 주목되고요. 네. 이후에는 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합니다. 아소 전 총리가 현재 다카이치 내각 탄생에 역할을 한 자민당의 어떤 실세로 알려진 만큼 지난 일본 순방의 성과를 다시 한번 다지는 성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네. 한번 지켜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